1950년 6월 25일 새벽, 한반도에 전쟁의 포성이 울려 퍼졌다. 남북한 민간인 250만 명이 사망했고 1차 세계대전에 투하됐던 양과 맞먹는 폭탄이 전 국토에 쏟아졌다. 전 국토 건물의 절반이 파괴되는 대참사. 한순간 한반도는 초토화되고 말았다. 전쟁의 포화 아래 이 땅의 수많은 문화재 역시 소실 위기에 놓였다. 5,000년 역사와 전통을 상징하는 문화재는 속수무책으로 한 줌 재로 변할 운명에 놓였다. 불교 문화재의 30%가 한국 전쟁을 통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죠. 오직 승리만이 지상 최대 목표였던 전쟁에서 이 땅의 문화재를 위해 사투를 벌인 사람들. 오늘 큰일 날 뻔했다. 잘못하면 해인사 폭격할 뻔했다. 저를 태우려면 반나절이면 태워지지만, 그러나 이것을 천년고찰인데 이것을 불사르라고 수는 없지 않느냐. 6.25 전쟁, 그 참혹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문화재를 지키려 사투를 벌인 그들은 누구인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은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반도를 폐허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군 13만여 명이 전사했고 민간인 사망자가 남북한 합쳐서 약 250만에 달할 만큼 우리 민족 최대의 역사적 비극으로 남겨져 있죠. 전쟁은 5,000년 문화민족의 자긍심인 문화재에도 역시 씻을 수 없는 상흔을 남깁니다. 서울 광화문 문루가 화마에 소실됐고 경복궁도 일부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1951년 8월 경남 가야산 일대 무장공비 소탕을 위해 공군의 폭격 명령이 내려집니다. 가야산에 있는 해인사도 역시 폭격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자, 과연 해인사는 전쟁의 참화를 피할 수 있었을까요? 경남 합천의 가야산에 자리 잡은 천년고찰 해인사. 고려시대로부터 수많은 전란 속에서도 법보 종찰로서 그 명맥을 이어왔다. 지난 17일 해인사는 6.25 전쟁에 참전한 한 공군 장교의 추모제를 열었다. 유가족은 물론 주지 스님 이하 100여 명이 참석한 추모제는 숙연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6.25 당시 공군 대령이었던 김영환. 그와 해인사가 어떤 인연이 있기에 매년 이곳에서 추모제가 진행되는 것일까? 영정 앞에는 이례적으로 무공훈장이 아닌 문화훈장이 김영환 대령을 기리고 있었다. 김영환 대령은 공군을 창설한 주역으로 전투기 조종사의 상징인 빨간 마후라를 처음 도입한 인물이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김영환 대령은 공군 전투비행전대장으로 참전한다. (1951년) 여름, 해인사는 전쟁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들어서게 된다. 낙동강 전선에서 퇴각하던 북한군은 8만 대장경이 있는 해인사 일대 가야산을 거점으로 반격을 하기 시작한다. 말은 일개 대대로 가면 한 900명이 돼야 되는데 900명 정도는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잘 보지는 않아도 한 400명 정도는 된다 하는 거 이게 들리더라고요. 당시 공군의 작전 명령을 보면 북한군이 지리산에서 경남 전역까지 세력을 확대했고, 이에 따라 경찰 전투부대가 공군의 지원을 요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공군은 1951년 8월부터 한 달 동안 미군의 지시 없이 단독 작전을 수행한다. 공군의 주요 임무는
경찰 전투부대 공중폭격 지원으로 정해졌다. 작전 지역은 지리산과 백운산, 그리고 해인사가 있는 가야산으로 좁혀졌다. 해인사 거기에 지금 900명가량의 인민발길군이 직결돼 있다. 공격을 해달라.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한 거죠. (1951년) 여름, 낙동강에서 퇴각하던 북한군의 이동 루트에 놓였던 해인사 인근 구원마을.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저 등성이는 가야 면 소재지를 뒤로 한 산인데요. 추격대들은 저 봉우리에 주둔을 하고 이쪽의 패잔병들은 이 산을 거점으로 해서 여기서 서로 교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쌍방에 실탄이 날아가니까 이 동네를 가운데 두고 위에는 벌이 역사를 하는 것처럼 실탄이 날아가는 소리가 윙윙 이렇게 났답니다. 전투는 마을을 벗어나 해인사 인근 산으로 이어졌다. 토굴까지 만들어 경찰 전투부대와 격전을 벌였던 북한군. 저 속에는 저리 깊지 않습니까? 토굴의 흔적은 전쟁이 끝난 60년 후에도 생생히 남아 있었다. 한 사람이 남아서 여기서 이제 끝까지 저항을 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 근처에 땔감으로 했던 나무를 동민들이 짊어지고 와서 굴 입구를 막아놓고 불을 질렀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못 견뎌서 나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전투 경찰들이 포위를 하고 있고 마지막에 나와서 수류탄으로 자기가 스스로 자폭을 했는 자리라고 합니다.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던 격전지는 해인사와 지척을 두고 있던 상황이었다. 전쟁의 위기 속에 놓였던 해인사와 국보 제52호인 장경판전. 지난 95년 유네스코는 장경판전 전체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했다. 국보 장경판전 안에는 또 다른 국보인 8만 대장경판이 보관돼 있다. 목판의 수는 8만 1천여 개. 이를 쌓으면 그 높이는 3,200m로 백두산보다 높다고 알려져 있다. 8만 대장경판이 있는 해인사는 6.25 전쟁 이전에도 수많은 전란을 겪어야 했다. 임진왜란 때 그 8만 대장경판을 가져가려고 왜군들이 왔을 때 그 당시 우리의 승병과 의병이 이 성주를 기점으로 해서 아주 열심히 이 경판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쪽은 이제 왜군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신성한 구역으로 남았고요. 왜군의 침입을 견뎌낸 해인사에 1951년 공군의 전투 비행기가 다가오고 있었다. 당시 공군의 작전 계획을 알아보기 위해 대전에 있는 공군 역사 기록단을 찾았다. 1948년 김용환 대령이 공군 창설에 참여했던 시기부터 6.25 전쟁 당시 공군의 상세한 출격 기록을 보관하고 있었다. 공군 작전 명령에는 1951년 8월 작전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 전투경찰 사령부는 공군 비행단에 정식으로 공중지원 요청을 하게 된다. 여기 있네요. 이제 공군 작전 명령처인데요. 그러자 공군 본부는 지리산을 중심으로 공중지원 공격 명령을 하달한다. 이후 북한군의 세력 확대와 함께 지리산과 경남 전역까지 포함하는 대규모 작전으로 확대된다.